석창포는 원지와 별개로 뇌에 집중된 약이고, 석창포를 제가 처방을 했을 때 느끼는 거는 굉장히 빠르게 그 환자분이 머리가 맑아진다는 걸 얘기합니다. 뇌에 그런 막힌 그런 통로들을 열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맑아지고 선명해진다, 뇌가 잘 돌아가는 느낌을 갖는다, 이런 표현을 빨리 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원지의 효능을 설명드릴 때 한의학적인 용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효능이 거담개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담을 없애고 그 다음에 막힌 곳을 뚫린다. 담이라는 것은 비생리적인 몸에 좋지 않은 물질들, 거담, 없애는 것이고, 뇌에서 말이죠.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 독소, 그 다음에 염증 물질, 기타 어떤 부산물들, 그런 것들을 빨리 빼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것이 이제 뇌에서의 담이겠죠. 그리고 개규는 이제 막힌 거를 뚫어낸다고 했는데, 그것은 일단 신경세포들 간의 연결을 촉진시켜서 신경의 전달 속도를 올리는 거, 그 다음에 뇌의 혈액순환을 올리는 거, 이런 개념이 들어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원지와 석창포가 다 이 두 가지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석창포는 원지에 비해서 개규, 막힌 거를 뚫어내는 그 효능이 훨씬 뛰어납니다. 원지는 좀 폭이 넓어요. 원지는 뇌의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요소를 골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도파민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도파민 시스템에서 제가 설명드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보완하거나 이거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그 원지에 이렇게 폭넓은 그런 뇌 활성화, 도파민 활성화에 관련된 효능들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석창포와 같이 들어갈 때 이 석창포로 인해서 그런 효능들이 증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창포 자체가 기본적으로 뇌 세포 간의 정보 전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고속도로를 내는 겁니다. 고속도로를 더 잘 닦고 막힌 곳을 새로 길을 틀게 만드는 것이 석창포의 주된 역할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질 때 원지의 효능이 더 극대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지와 석창포는 이 서로 시너지가 굉장히 뚜렷한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 석창포의 그 개규 효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라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브레인 포그라고 하죠. 멍한 거, 머리가 뿌연한 거. 이 뿌연한 것이 전형적으로 고속도로가 이게 잘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생각이 안 나거나 아예 멍하거나 그런 것들은 이제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생각은 나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안개처럼 뿌연한 것이 바로 이렇게 뇌 세포 간의 이 전달 기능이 떨어지고 처리 속도가 느려진 거예요. 그런 증상들이 석창포가 들어가면은 상당히 좀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지와 석창포는 서로 간에 그런 시너지 기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석창포의 뛰어난 점은 개규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환경 개선, 이 부분에서도 차별화된 역할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런 산화 스트레스, 뇌가 산화되는 그런 과정에 의해서 염증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 석창포의 핵심 성분에서 알파 아사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뇌의 항산화 효소들을 갖다가 굉장히 활성화시켜서 도파민 세포를 공격하는 그런 유해 산소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막아내고요. 석창포의 또 다른 뛰어난 점은, 제가 석창포가 개규, 뚫어내는 그런 성질이 강하다고 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뇌에 집중된 효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그 약물들 또는 건강식품, 또 뭐 한약재들도 사실은 이렇게 뇌 쪽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게 우리가 혈뇌 장벽이라고 해서 혈액을 타고 우리가 뇌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딴 데에서는 없는 장벽이 있거든요. 뇌는 워낙 예민하니까 좋지 않은 것들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약물들이 그걸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효과를 못 보는 경우가 많은데, 석창포는 굉장히 잘 들어갑니다. 투과력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그 효능이 뇌에서 다른 약제에 비해서 극대화되는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명확한 근거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석창포의 주된 효능을 가진 그런 성분들이 다른 약재들의 주요 성분에 비해서 굉장히
분자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리적인 그 사이즈가 작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막을 좀 더 통과할 수가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 알파 아사론이라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그런 항산화 그 물질 같은 경우도 사이즈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기본적으로 뇌는 우리가 이렇게 콜레스테롤, 지방, 기름 덩어리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 성분이 좀 더 잘 들어가요. 근데 이 석창포는 기름 성분이 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더 잘 들어가는 거기도 합니다. 그럼 혹시 이 석창포가 부작용이 있을까요? 석창포의 부작용은 이제 원지와 비슷하게 위 점막을 자극해서 소화 쪽의 부담, 그런 메스껍거나 속쓰림을 유발시킬 수가 있고요. 또 그와 별개로는 아까 제가 알파아사론이라는 그 주요 성분을 말씀드렸는데 그 알파아사론이라는 그 성분이 좀 강해요. 효능이. 그래서 이게 양이 좀 많이 들어가거나 하면은 굉장히 과활성을 일으키고 거기에서 독성 같은 것들이 또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을 좀 섬세하게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석창포가 뇌에 잘 들어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알파 아사론이나 다른 성분들이 이렇게 뇌에 많이 들어가는데 그만큼 뇌에 대한 자극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양이 좀 많으면은 뇌가 지나치게 이 신경계가 과활성되면서 지나친 흥분 상태나 경련을 유발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량을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하고 원지나 이 석창포나 한의학적으로 열이 많은 사람 또는 이렇게 신경계가 예민한 사람 이런 분들은 이제 드시면은 이제 과잉되게 이것이 작용돼 가지고 이런 흥분이나 경련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체질에 따라서 용량 조절하는 게 중요하고 체질에 따라서 어떤 다른 약재로 이것들을 보완하는 그런 역할이 중요합니다. 단독으로 드시는 거는 항상 피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석창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원지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하니까 마치 원지의 어떤 조수 같은 느낌을 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앞편에서의 원지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비교를 하는 방식을 택한 거일 뿐이지 석창포는 사실은 원지와 별개로 뇌에 집중된 약이고 석창포를 제가 처방을 했을 때 느끼는 거는 굉장히 빠르게 그 환자분이 머리가 맑아진다는 걸 얘기합니다. 뇌에 그런 막힌 그런 통로들을 열어주기 때문에 특히나 이게 브레인 포그처럼 머리가 멍하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머리가 맑아지고 선명해진다. 뇌가 잘 돌아가는 느낌을 갖는다. 이런 표현을 빨리 하세요. 그래서 석창포는 굉장히 원지와 더불어서 같이 쓰이지만 독립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약이고 파킨슨병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